올해는 유독 꽃이 일찍 피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빨리 핀 봄꽃이 기후변화의 경고등처럼 보이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빨리 뵙고 싶어서 조금 코너를 앞당겼어요. 네네. 네, 오늘 봄꽃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도 벚꽃이 많이 폈던데요. 네. 진행자님도 이제 매일 여의도 나오시잖아요. 네, 좀 얼마나 보셨어요? 폈지 매일 이렇게 관찰해요, 저도. 근데 이제는 뭐 거의 완전히 만개한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보통 이제 겨울에 나무 막 갱상한 모습만 보다가 네. 막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하면은 아 예쁘다 이제 봄이 왔다 막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네. 솔직히 올해 저는 좀 이게 지금 벚꽃이 필 땐가 하면서 약간 좀 무섭다, 슬프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슬프다까지 왜 감정을 저는 슬펐어요. 워낙 이제 올해 말씀하신 대로 빨리 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역대로 따지면 한 두 번째인가? 뭐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25일 날 벚꽃이 서울에서 폈는데 예. 이게 평년보다 한 14일 빠른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4월 8일이 이제 평년인데 이게 한 2주 정도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1922년부터 서울 벚꽃 관측이 시작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고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냐? 네. 이것도 뭐 되게 옛날이 아니에요. 바로 재작년에 2021년이 가장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두 번째 기록.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여기도 3월 21일 날 꽃이 폈고 여기 네. 평년보다 8일 빠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산도 19일 날 이미 꽃이 폈고 뭐 강릉 등등 해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한 닷새에서 보름 정도 빨리 폈습니다. 그 느닷없이 왜 이렇게 빨리 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요즘은 계절 적응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나 나무나 네. 다 계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마다 비교를 할 때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니 평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니 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하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년, 평년 이건 똑같은 말인데 예. 이 평년이라는 이 평년값 자체가 어떻게 착시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평년보다 얼마라고 할 때 그 평년이라는 값이 계속 고정된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마다 최근의 30년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평년이다라고 할 때 그 평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값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점부터 30년 사이에 평균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 값이 이제 10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의 평년값은 2030년까지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서울 벚꽃이 한 평년보다 14일 빨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평년값을 과거 그러니까 1931년부터 1960년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의 평년값은 4월 17일이 사실은 개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진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숫자만 말씀드리면 너무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옛날 기사들 한번 찾아봤는데 50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렸나 우리나라에 예. 봤더니 그 벚꽃과 기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 태양 흑점의 극대기라서 뭐 4월 하수는 돼야 올해 벚꽃이 필 거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도 있고 예. 봄이 돼도 춥더니 급기야 벚꽃이 폈는데 눈이 오네 지구 빙하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빙하기요? 네 그리고 네. 67년도 기사를 보니까 4월 17일에 벚꽃이 피는 게 예사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예전에는 평년이 4월 17일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31에서 1960년 요 시기가 뭐 우리가 산업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전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개화일은 무려 25일이나 빨라진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지역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원래 봄꽃이 남쪽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제주 서귀포의 평년 그 벚꽃 개화일이 3월 24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남쪽부터 올라와서 서울이 4월 8일 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서귀포랑 서울까지 한 보름 정도의 간격이 그러네요.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올해는 서귀포에서 벚꽃 개화가 관측된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거의 동시에 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과거와 현재 개화일은 점점 벌어지고 지역 간 차이는 점점 좁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주와 서울이 거의 비슷한 기온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올해 봄이 따뜻했다. 아니면은 근데 추운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울 때 갑자기 확 더우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벚꽃 그쵸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계속 이제 추세를 보면 점점 앞당겨지는 게 우리 이제 지구 기온이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개화의 원리라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꽃의 개화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게 밤낮의 길이인데요. 예. 그래서 밤낮을 이제 꽃이 감지를 해서 낮이 점점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꽃을 피우는 이거를 장일식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봄꽃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네. 반대로 낮이 점점 짧아지면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단일식물,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꽃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밤낮에 낮에 이제 길이를 조절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빨리 출하를 해야 되고 또 뭐 졸업식 입학식 때 꽃수요가 확 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출하 시기를 막 이렇게 앞당기거나 조절할 때 그런 이제 빛의 불을 켜두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건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 꽃이라는 게 과연 식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그냥 보면서 예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식물한테 이 꽃이라는 거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꽃이 예쁘고 막 화려하고 향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곤충들을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곤충들이 와서 막 이렇게 꿀 빨아 먹으면서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 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자손 번식의 수단인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걸 그냥 단지 낮과 밤의 길이에만 의존해서 판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하게 뭐 온도나 강수나 나름 식물 차원에서 나름 빅데이터를 막 이렇게 모아서 적절하게 이제 개화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파리에 있는 FT 단백질이라는 게 줄기 끝에 막 정보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꽃을 만드는 어떤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FT 단백질의 이런 메커니즘이 규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중반 들어서야 이제 알려졌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꽃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역사가 짧다라고 볼 수 있겠죠. 꽃이 좀 단순할 줄 알았더니 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꽃을 피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좀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네. 미세먼지도 개화식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개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뭔가 이제 막 기온이 엄청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뭐 극심한 가뭄이 왔거나 할 때는 식물들이 나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럼 죽기 전에 빨리 꽃을 피워야겠는데 해가지고 네. 이제 막 개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세먼지도 뭐 개화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2014년 봄에도 거의 올해처럼 서귀포에서 벚꽃 피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서울에서 피고 이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보면 그해 유독 그 봄과 그 직전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하더라 뭐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세먼지가 뭔가 식물을 괴롭혀서 식물이 빨리 꽃을 피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주장이 뭐 학계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아직 그럴 증거가 너무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미세먼지가 언제 심할까 보면 따뜻할 때 심하거든요. 겨울에 따뜻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네. 따뜻해서 어쩌면 꽃이 빨리 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궁금해 사실 어떤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네.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세먼지랑 지금 꽃의 개화를 엮는 거는 마치 미국은 초콜릿 소비도 많고 노벨상도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면 노벨상 타는가 보다 이렇게 연결짓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게 정말 작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다가 좀 심하게 나가다 보면은 누가 빨리 펴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벚꽃이 일찍 폈어요. 네. 빨리 벚꽃 보면 좋지 뭘. 네. 물론 기후 변화에 영향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혹시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벚꽃이 핀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한 보름 뒤에 필 거. 그쵸, 보름 그쵸. 빨리 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다. 네.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에 꽃이 피고 그 시기를 맞춰서 막 곤충들 뭐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고 막 이렇게 이제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식물과 그런 곤충들이 아주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일종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리듬을 맞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곤충이 채 활동을 하기 전에 꽃이 이렇게 막 빨리 펴버리면 네. 곤충이 이제 수분을 제대로 곤충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곤충 입장에서도 꿀을 먹으러 왔는데 이미 꽃이 시들어 버렸어. 네. 이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생존 여건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의 개화 시기랑 그 곤충들의 활동 시기가 어긋나는 걸 뭐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탈동조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꽃도 꽃인데 이제 작물 우리가 먹는 작물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물도 우리가 이제 먹는 작물 한 20% 정도가 매개곤충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수확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이미 뭐 그러니까 꿀벌 감소로 뭐 지금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기생충 때문에 네. 꿀벌이 죽는다더라. 갑자기 뭐 날이 추워서 네. 날이 좀 더웠을 때 바깥에 이거 이제 나도 활동해도 되네라고 나갔다가 그쵸.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는다다더라. 그렇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뭔가 꽃이 필 때와 자기의 생활 리듬이 안 맞아서 꿀을 뭐 제대로 못 먹는가 이런 상황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 아까 뭐 지역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네. 뭐 봄에 피는 꽃이 벚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겨울에 끝자락에 동백이 피고 뭐 산수유 피고 매화 피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네. 서울은 평소에 보면은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 벚꽃이 피기까지 19일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진달래가 핀 지 6일 만에 개나리 피고 벚꽃까지 다 폈어요. 그래 한꺼번에 다 핀 걸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주식 투자에 비유하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그 집중적으로 몰빵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꽃들이 몰빵 투자를 하는 그쵸. 거예요. 한꺼번에 와락 펴버리니까 네. 벌이나 나비 입장에서 만약에 진달래가 좀 일찍 폈다라고 해도 뭐 뒤이어서 좀 있다가 뭐 벚꽃이 피면은 네. 대안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한꺼번에 와락 폈다 와락 져버리니까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뭐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받는 식물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 산속의 자생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로 이 생태계 그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청취자 김한수님께서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자연의 오묘한 모습이네요. 설명해주고 계신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자연,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것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네.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네. 자연 현상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꽃을 피운다고 할 때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많은 종합적인 정보를 다 판단을 해서 꽃을 네. 피운다고 생각을 못하고 아니 날이 따뜻해지니까 꽃 피우겠네. 그렇죠.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네.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자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개화 시기를 늘리는 쪽으로 진화를 한다거나 네. 또 그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꽃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꽃 자체가 빨리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진화가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두 해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적응을 거쳐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건데 네.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종다양성이 사라진다, 뭐 멸종 위기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예. 근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기온이 올라서가 아니라 기온이 너무 빨리 올라서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역사상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뜨겁기도 했고 훨씬 춥기도 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연적인 기온 변화는 뭐 수만 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동식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맞게 진화할 시간이.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기후 변화는 제가 아까 50년 전에 이거 지구 냉각화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는 기사가 실렸다. 뭐 이렇게 빙하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좀 드렸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소빙하기라고도 불리지 않나요? 지금이요? 예.
그런가요? 빙하기가 이렇게 네네네. 주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빙하기가 그러니까 왔다가 빙하기라는 게 이제 지구상의 어딘가에 깡깡 얼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극이랑 북극이 지금 깡깡 얼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우리가 뭐 냉각기가 온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세기 만에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만큼 이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고 있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동식물한테 적응할 시간을 주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지. 동식물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이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쵸.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또 꽃하고 나무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고맙다 이런 문자도 또 주셨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과 간판을 달고는 더 이상